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장이 조정기에도 좋은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부자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부자가 되는 그릿을 알게 되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제가 화면에 마라톤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재능보다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랫동안 페이스를 오버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우리 김명민 배우가 나왔던 피스메이커라는 영화 있었죠. 38km 지점까지는 함께 뛰어준 선수가 있어서 그 친구의 그 파트너 피스메이커의 속도에 맞춰 뛰다가 마지막 39에서 43.16까지는 혼자의 힘으로 골인 지점까지 가게끔 도와주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투자에게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CR 인베스트 방송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CR 인베스트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리딩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투자의 보폭을 맞춰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실태를 좀 보면 21년 11월 14일자 신문인데요. 자, 2020년도 한국 부자 자산 1년 새 21.6%가 늘어났고요. 40%는 주식 투자액을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이 신문이 있네요. 그리고 도표를 좀 봐보면 수도권에 지금 부자는 한국 부자는 서울이 45.5%, 경기 22%, 인천이 이렇게 29%가 돼서 토탈 합치면 2.9%를 합치면 70.4%가 이 쏠림이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남 쪽에 부자들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양쪽 지역에서 큰 부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부자는 초고자산가는 7,8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204조. 야, 7,800명이 대한민국 인구 중 7,800명이 1,204조를 갖고 있네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몇 프로가 늘어났냐? 여러분, 39만 3천 명으로 10.9%가 증가됐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자, 적어도 2,610만 전년 대비 21.6%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투자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출발할 때부터 환경 세팅이 달랐기 때문에 좀 좋아진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에게서도 자수성가형 부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부자 말고 자수성가형으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2020년 28.3에서 21년 40%로 늘렸다. 네. 그리고 투자금을 줄인 사람은 생각보다 그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느낌과 어떤 재능,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들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포슨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이분은 일명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분을 골랐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유명한 또 다른 학교가 있죠. 포항공대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카이스트 곳에서 화학과 교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기 때문에 전직 교수님이 되시겠는데 카이스트 김봉수 교수, 4억이라는 투자 자금을 가지고 5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생활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10년 만에 10년을 통해서 4억을 5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현인이라고 불리고요. 본인은 절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슈퍼개미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분은 메타세카이어 투자가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왜? 단타만 하니까
평생 개미로 남는 거 아니기 위해서 이 슈퍼 개미라는 말을 싫어하고요. 이분은 메타세카이어 김봉수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본인은 장기적 시선을 가지고 키워가는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분을 원포스는 뽑은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개미 투자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는 거죠. 급등하는 회사 주식은 절대로 사지 말라. 이거 보편적으로 방송에서 옛날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죠.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안전된 가격에서 사야 한다. 납득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사야 한다. 침착한 장기 투자가 돈을 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회사 찾아서 3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 결국 이 카이스트 김석봉 교수의 중요한 개미들에게 주는 원포인트 레슨 조언입니다. 자, 개미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의 이 자료를 그 다음 장에 제가 PT로 만들어 재강을 좀 해봤습니다. 이 주의장인 게임의 룰이 있다는 거죠. 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식하는 이때 당시에 이게 2000 몇 년도였냐면 16년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명입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까? 그때의 자료예요. 2010년에 단지 7%만이 수익을 냈다. 경쟁률을 따지면 14대 1이다.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13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 주변에 투자 잘하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나도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에서 공부한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빅데이터는 14대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14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참고로 방금 이 자료는 2016년도 국세청에서 500만 명이 그때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원 기준으로 10분의 1 정도가 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2015년 이때까지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2021년, 지금은 1000만 명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한 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한 명이 될까요? 이건 학벌이 높다고 해서 투자 자산이 많아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1000억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오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이 안에 인베스트먼트에 걸맞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이 우리는 13명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3명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요건은 뭘까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성공자의 그림자를 먼저 모방을 해서 그 모방을 한 다음에 그걸 본인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결국 우리는 이게 되는 거죠. 이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14명 중에 13명이 아닌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알아봅시다. 500만 중에 35만 명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갈 준비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70만 명이네요. 이제 70만 명이면 송파구에 해당돼요. 서울의 송파구 인구. 여러분들이 송파구 인구 안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1대 14라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국세청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결국 김병수 교수의 투자 원칙을 이만서 SK증권 대전지점장이 요약을 해봤는데 이분이 크게 여기 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 높고 실질 주사 자산 비율 PBR이라죠. 낮은 회사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PBR이 0.5라는 건 뭐죠? 장부 가치가 1억짜리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가가 5천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0.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자산에 있는 기업 가치가 높은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생활 속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좋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대주의 성향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막 그 ESG라고 이야기하죠. ESG는 정부가 미는 거대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미는 거대 트렌드를 잘 준비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열매의 가실이 높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골랐다도 적어도 한 달은 공부하고 투자하라. 여섯째,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차라리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곱째,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휘둘리지 말라. 여덟째, 자기의 여유는 좋은 회사 찾아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3년 이상을 좋은 가격에 사서 길고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죽 3년에 해당될 수 있죠. 3년 정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3일 안에, 3시간 안에, 3주 안에 승부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다 이해가 되죠. 왜? 자금이 적기 때문에.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 이걸 자주 매매를 통해서 하루에 5%씩만 수익이 내도 엄청난 소득이 나오거든요, 수익이. 그런데 그 방식을 하다 보면 마치 이런 거 비슷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캥거루 운전이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통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50, 60으로 통과했다가 그것만 지나면 빛의 속도로 가는 운전자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암행원사 순찰대들이 17대 정도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제 수시로 이제 첫 번째 단속 기준은 정상 내에서 100km 구간인데 140 이상을 달리면 그 40km 초과하는 운전자 대상으로 먼저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왜 그런 조사를 하게 됐냐? 40km 이상을 달리는 사람들이 사고를 냈다 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8중 추돌, 12중 추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전해서 본인들만 피해를 입으면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운전으로 140, 운전으로 180 하는 것은 국가도 단속해주고 교통딱지도 오고 여러 가지 단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라든지 많은 관계기관이 사고팔고 문화를 조성합니다. 왜요? 그게 세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사고 팔면 증권사에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도 그에 걸맞춰서 여러 가지 세금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